네, 3D 프린팅을 할 때 출력용 파일의 오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유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네, 출력물의 여러 가지 요소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요. 모델의 크기가 3D 프린터의 플랫폼의 크기를 넘어버린다면 출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할 모델의 비율을 줄여서 출력하든지 아니면 3D 프로그램과 오류 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할시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기가 작으면은 비율을 원하는 크기로 키워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서포트가 필요한 모델이라면 출력할 때 어떤 걸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출력할 때 가장 서포트가 적게 생성되도록 모델의 방향을 수정하여 출력해야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서포트가 없도록 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출력물이 어떤 다른 부품이나 다른 출력물과 결합 또는 조립되어야 한다면 공차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특히 FDM 형식의 3D 프린터의 경우 출력 전후에 수치가 달라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치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같은 3D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 수치가 달라지는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평소에 출력했던 출력물의 수치를 측정해 보면 수치가 달라지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전에 미리 확인하고 늘어나는 값을 생각해서 수정해야 나중에 출력 후 결합을 못해 다시 수정하고 출력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을 때는 저장하면 되는데요. 저장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STL 파일은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지만 AMF, OBJ 또는 자신이 원하는 파일 포맷이 아닐 경우 대다수의 오류 검출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출력용 모델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넷팹은 3MF, STL, OBJ 등을 지원하고 메시믹서는 OBJ, SMesh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원하는 포맷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포맷에 따라 넷팹이든 메시믹서 중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출력용 모델링 파일의 형태로 저장할 때 STL, AMF, OBJ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포맷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STL 포맷은 3D 프린팅 표준 포맷으로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으로 인해 기술이 발전될수록 쓸 수 없는 포맷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3MF는 색상, 재질, 재료, 메시 등의 정보를 한 파일에 담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매우 유연한 형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도로 STL 포맷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3D 프린팅의 표준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 거대한 3D 프린팅 기업들과 CAD 프로그램 기업인 3D 시스템즈, 오토데스크, HP, 스트라타시스, 울티메이커 등의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LI 포맷은 OBJ 포맷의 부족한 확장성으로 인한 성질과 요소의 개념을 종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90년대 중반 스탠포드 그래픽 연구소의 그레그 터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스탠포드 삼각형 형식 또는 다각형 파일 형식으로 주로 3D 스캐너를 이용해 물건이나 인물 등을 3D 스캔한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표면의 법선 색상, 투명도 좌표 및 데이터를 포함하고 PLI 포맷은 STL 포맷과 비슷하게 ASCII 형식과 바이너리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하고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는 법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오류가 있는 모델을 이용해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해야겠죠.
그리고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열고 오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문제점 리스트의 오류 부분에 체크하면 됩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이 빨강, 파랑,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강색은 비매니폴드 형상이 있는 영역이고 파랑색은 구멍이 있는 영역이며 보라색은 단절된 메쉬가 있는 영역입니다. 빨강색은 총 7개이고 파란색은 5개, 보라색은 30개입니다. 그럼 문제점 리스트에 구멍은 5개, 비매니폴드 영역은 7개, 단절된 면은 30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가 없다면 다음에 확인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하고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확인해야겠죠. 다음은 크기가 너무 작아 플랫폼 위에 점처럼 보이는 경우인데요. 그러므로 스케일 비율을 높여 출력한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그림이 100%의 크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모델은 비율을 매우 높여주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모델은 스케일을 3500%로 키운 것으로 확인사항의 크기에는 3500%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차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 구멍 부분을 1.25mm 늘려 21.25mm로 출력하게 되면 0.5mm 줄어들어 구멍의 지름이 20.75mm로 측정이 되겠죠. 즉 구멍과 삽입부의 공차가 0.25mm이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서포트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출력할 모델의 발 부분이 바닥과 닿았을 때 출력하면 1시간 37분이 걸리고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았을 때 출력하면 1시간 16분이 걸립니다. 재료의 사용량 또한 머리 쪽이 바닥과 닿았을 때 출력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22g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리스트의 면 부분에 머리면 또는 윗면으로 작성하고 회전축과 각도는 완벽하게 발 또는 머리 등의 면이 아니라 기울여서 출력할 경우 등에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채우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델의 크기가 작고 팔과 다리 부분은 가늘기 때문에 속을 비워버리면 작은 충격에도 출력물이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받는 부품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속을 너무 많이 채우면 재료와 출력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속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채우기 10%와 25%의 출력 방향을 갖게 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작은 출력물이라 채우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큰 출력물의 경우 재료와 출력 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이때 채우기는 25%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문제점 리스트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오류 수정에 관한 확인 사항을 적고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데이터 파일 형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만의 문제점 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오류가 없는 파일을 출력용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기 더 편리하겠죠.